최근 2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세계 공통의 경험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기존의 3년 전, 4년 전에는 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한 이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슈들이 우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가속화된 올 디지털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덕분에 우리는 그 연결된 디지털의 힘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겪어내고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웹엑스를 통해서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업무를 보고 수업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압축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더 큰 경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세대의 등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던 아이들, 정말 10대 또는 10대가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 직접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또 수업을 듣고 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들었고 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 시간보다 오히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상으로 경험을 한 시간들이 훨씬 더 지배적일 거고요. 또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질 못하다 보니 로블록스나 제페토 또는 마인크래프트 같은 곳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사실은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컸던 세대들인데요. 이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올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대들이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는 세대이면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얘기하는 2009년부터 2024년에 탄생한 아이들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글래스 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스크린으로 둘러싸였던 세대들. 이 세대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세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디스플레이 속에서 가상과 현실 사이에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로블록스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미국의 10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6시간 이상을 저 로블록스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배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아이들이 레고 히든사이드라고 하는 레고 블록입니다. 근데 이 블록을 조립을 하면 완성 이렇게 되는 그 하드웨어적인 블록이라기보다 완성을 한 뒤에 스마트폰을 켜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비추면 내가 만든 블록이 살아납니다. 변신을 하죠. 성이 살아나서 유령들이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럼 나는 그 자동차를 경주를 하고 그 성에 나타난 유령들을 사냥하는, 사실은 이런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완구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바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이 이 안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히든사이드에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현실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가상 세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경계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그 흐려지고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되고 또 그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점점 더 달라지는 세상. 우리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세대들 또는 알파 세대들 또는 코로나 세대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그냥 모든 게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다 라고 인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미래,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상세계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디지털 이주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가상세계랑은 사뭇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네이티브가 부상하고 새로운 세대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세대가 더 빠르게 가속화되는 것,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것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가 많은 기술적 그 변화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그 변화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 불릴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연결의 진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결이라고 하는 게 탄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산업에 또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이전과 존재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산업의 지각 변동이 있었고요. 또 그 인터넷의 지각 변동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탄생하고 페이스북이 탄생하고 또 수많은 서비스들이 탄생한 것이 연결 또는 그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게 있었기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연결은 계속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상시 연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 상시 연결 속에서 연결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어하고 많은 리소스와 많은 자원들을 통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인류가 되었고요. 또 이 연결은 계속 진화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억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메타버스, 사실 가상세계죠. 이 가상세계가 이 연결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 공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상세계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들어와서 이제 분산 신뢰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은 계속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지능 또는 감정, 우리 오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이 연결에 다 하나의 요소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지능의 망 또는 감정의 망이 되는 미래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은 진화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했고요. 또 이 힘은 굉장히 다양한 계유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특히나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 현상,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의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모호하고 실체가 없어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과연 이 메타버스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전 세계 인구의 이미 60%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중 92.8%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인터넷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메타버스의 첫 번째 조건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어서 유저들의 유입 또는 메타버스 시티즌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첫 번째 조건 덕분에 지금 많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두 번째 조건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바로 컴퓨팅 파워의 발전입니다. 컴퓨팅 파워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성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CPU도 얘기하고 메모리도 얘기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GPU의 발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는 GPU는 그동안 그래픽 카드에 적용이 돼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더 정교하고 부드럽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 GPU가 중요한 이유는 이 GPU가 메타버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의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고 가상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GPU의 성능이 좋아야 메타버스가 보다 정교하고 보다 정밀하고 보다 리얼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GPU가 이 그래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발전을 해왔지만 최근 10년간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지금 용도가 발굴이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의 열풍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이 크립토 커런시들이 뭐 채굴을 하고 마이닝을 하고 하는 대상이 될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GPU의 성능이었고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을 때 당시
바둑을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또 이세돌과 바둑을 둘 때도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 바둑을 전개했던 그 알파고도 사실은 당시 수천 대 CPU와 수백 대 GPU를 혼자 오퍼레이션 하면서 사용을 했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PU의 발전이 결국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젠슨의 법칙을 부르짖고 다닙니다. 젠슨의 법칙이라면 10년마다 GPU의 성능이 1000배쯤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계속 이렇게 1000배씩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시간이 흐른 미래에는 굉장히 정교해지고 더 강력해진 이런 GPU 성능 덕분에 블록체인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도 더 정교해지고 더 진짜 같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면서 결국 또 함께 발전하는 것이 바로 디바이스들인데요. 메타는 2020년 10월에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 헤드셋을 출시를 합니다. 올인원 스탠드얼론 VR 헤드셋으로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굉장히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드디어 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2년 만에 1,500만 대가 넘는 판매량 확산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세계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의 일로에 들어가 있고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들, 이 안에도 아주 막강한 CPU 파워 그리고 굉장히 빵빵한 컴퓨터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한한 사이버 스페이스에 접속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는 세 번째 조건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해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디바이스 없이는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가 없고요. 스마트폰이나 평면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로 제페토나 로블록스 또는 마인크래프트를 지금 접속해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상현실이라고 불리우는 디바이스 또는 증강현실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디바이스들이 보급이 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드는 메가 트렌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메가 트렌드로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컴퓨팅 플랫폼들이 진화할 때마다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80년대, 90년대 퍼스널 컴퓨터나 퍼스널 데이터 어시스턴트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들, 내지는 개인용 디바이스들이 우리 인간, 개인들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확장을 경험을 했었고요. 덕분에 엄청난 일들을 저걸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런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용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지금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정도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컴퓨팅 디바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성을 띠게 됐고요. 그 연결성은 이제 우리 모두를 연결하게 만들었고 전 세계 어떤 정보도 우리는 억세스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떤 정보를 남겨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존이 탄생하고 유튜브가 탄생하고 네이버가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연결성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연결성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시 연결성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진화를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모두가 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늘 연결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그 연결성을 기반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땡겨서 쓸 수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라든가 오토 서비스들을 마음껏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연결성 덕분에 우리는 연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운 폼팩터의 하드웨어, 컴퓨팅 플랫폼들이 대중화가 될 때마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빅 플레이어들이 등장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또 그 중간에 있는 혼합현실 같은 디바이스들이 이미 지금 시중에 출시가 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것이죠. 과연 그러면 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디바이스들이 언제 대중화가 될 것이냐.
결국 대중화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중화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또 빅플레이어가 얼마든지 탄생하고 또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지각 변동 그리고 새로운 가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컴퓨팅 플랫폼들이 진화하면서 결국 수많은 혼합현실, 가상현실 디바이스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최근에 메타가 출시한 퀘스트 프로라든가 또는 소니의 PSVR2 같은 디바이스들을 비롯해서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애플이 혼합현실 디바이스를 들고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결국은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접전을 이루면서 결국 이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대중성은 더 강화되면서 더 많은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런 메타버스 또는 메타버스에 관련 기술들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는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기술들의 가능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도메인이 이 덕분에 발전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처럼 또 오늘 우리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인공지능처럼 더 이상 어느 하나의 버티컬이 아닌 하나의 도메인이 아닌 거의 모든 산업과 거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탈로 많은 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도 그 이전의 어떤 기술들 또는 인공지능들처럼 결국 도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또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모든 산업에 큰 변화와 영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잠재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하나의 기술을 분리해서 그 기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느냐보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고민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그리고 연결, 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상보작용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내는 변화가 무엇이며 함께 만들어내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미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미 아주 훌륭한 증강현실 디바이스로서 센서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케아 플레이스 같은 이런 증강현실 앱을 통해서 직접 가구를 사러 현장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카메라만 가지고도 내가 있는 거실 안에 적합한 가구를 찾아서 배치하고 그걸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을 가상의 데이터와 결합을 시킴으로 해서 증강시키는 많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혼합현실의 관점에서는 최근에 메타가 발표한 퀘스트 프로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한 메시 플랫폼 같은 곳에서 결국은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사용자들과 또 가상 세계에 멀리 리모트에 있는 사용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협업을 하고 그리고 그 협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결국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꿈틀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실적이나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기술들이 수용이 되고 확산이 되고 대중화가 되는 순간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상현실의 입장에서는 모든 컨텍스트를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이렇게 직접 가야 되는 쇼핑몰이라든가 영화관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 컨텍스트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상으로 옷을 입어본다거나 쇼핑의 경험을 가져가고 또는 함께 만나서 파티를 열고 또 그 안에서 3D 영화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행위들이 앞으로 점차 확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그리고 다양한 버티컬의 도메인에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트레이닝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활용이 되면서 다양한 계류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가상화 기술 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으로 정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고 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BMW의 그 디지털 트윈 공장처럼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무엇인가 시행착오를 겪기보단 많은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터 안에서 최적화를 시키고 그 결과값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닮아지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 변화에는 단순히 메타버스 기술, AR 기술, 디지털 트윈만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또는 수많은 요소 기술들, 사물 인터넷의 센서들까지도 서로 상호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극대화할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 결국 가상이라고 불리는 연결된 세상,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 생산을 하고 또 소비를 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환하고 또 그 교환의 가치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장성이나 커뮤니티를 띠듯이 가상 경제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이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만들어냈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미국 전 세계 10대들이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거의 5,700만, 5,600만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매일매일 여기에 접속해서 2시간 이상의 플레이어 시간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 앞서서 말씀드린 메타버스 네이티브들, 알파 세대들 또는 코로나 세대들, 지금 우리가 아닌 그 10대들과 그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오늘 얘기하는 메타버스 또는 새로운 기술의 진정한 네이티브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성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싶은 이런 기술들이 정말 이 아이들 세대에서는 우리에게 인터넷 같은, 우리에게 컴퓨터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이런 컴퓨팅 기술들이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인간에게만 머문다기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이제 가상 인간들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돼서 광고에 출연하고 유튜버가 되고 또 인스타그램에 셀럽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계유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린 더 이상 진짜 인간들이 아닌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미래도 함께 살 거고요. 이렇게 유명한 셀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들이 이제는 일반인들,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크한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대체하고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이 변화의 폭은 더 크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메타 휴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 세계에 우리는 우리 존재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밖에 없지만 메타버스에 나는 수많은 아바타, 수많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버추얼 휴먼들, 그 모든 휴먼들과 우리는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버추얼 휴먼들 또는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아티피셜 휴먼 또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이 많은 우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을 우리는 메타 휴먼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결국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메타버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우리는 상호작용하면서 과거에 인터넷이 그랬고 과거에 컴퓨터가 그랬고 과거에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도구로서 개인을 확장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 성장시키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가상현실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그리고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무한한 확장을 만들어낼 텐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 인간을 더 능력 있는 존재로 확장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크게 압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엄청나게 큰 경제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세계 유명한 석학들도 이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 변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2000년대,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가장 극대화되고 있고 이 변화가 어쩌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최근 코로나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 변화의 속도와 밀도를 어마어마하게 압축하고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큰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 기저에는 연결이라고 하는 동인,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지능이 연결이 되고 메타버스가 연결되고 우리 인간이 그리고 시공간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점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측 불가능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좋은 점은 그 불확실성, 그 굉장히 큰 변화의 폭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와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변화 속에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메타버스가 만드는 세상, 그리고 기저에 흐르는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